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에 걸린 공주. 옛날에 아킬레스라는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군인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고향으로 향했죠. 아킬레스는 며칠 밤낮으로 걸었고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말의 먹이조차 살 돈이 전혀 없었죠.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킬레스는 배가 몹시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아름다운 성이 보였습니다. 아킬레스는 말을 마구간에 들어보낸 뒤 먹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죠. 성에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군침이 돌 만한 음식이었죠. 아킬레스는 자리에 앉아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난 사실 무서운 곰이 아니랍니다. 그래? 내 눈에는 분명 곰으로 보이는데? 걱정 마세요. 사실 난 예쁜 아가씨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법에 걸린 공주죠. 당신이 여기서 하루 자고 간다면 내 마법이 풀릴 거랍니다. 그건 좀 미안하구나. 난 곰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미안하게 됐다, 정말.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는다니까요. 곰은 아킬레스에게 아름다운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저예요. 페리스 공주랍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고마워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가 마법에 풀리게 도와준다면 당신과 결혼해주겠어요. 약속할게요. 공주가 내 아내가 된다고? 그거 좋지. 알았다. 여기서 자고 갈게. 고마워요. 내 이름은 아킬레스야. 고마워요, 아킬레스. 그럼 내일 봐요. 아킬레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곰이 나갔습니다. 긴 여정에 피곤했던 아킬레스는 곧 잠에 들었죠. 다음날 해가 뜨자 공주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주님은 초상화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죠. 그대가 도와준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고마워요. 약속한 대로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하겠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킬레스는 고향 생각이 났고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보, 난 부모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소. 그래도 곧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네, 알았어요. 꼭 가고 싶다면 씨앗이든 이 가방을 갖고 가세요. 그리고 가면서 길 양쪽에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못 보던 과일이 열리고 새들이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건 마법 같구려. 당신과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소이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쁘답니다. 아킬레스는 공주의 손에 입맞추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킬레스는 며칠 동안 말을 타고 가면서 마법의 씨앗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씨앗이 순식간에 자라 예쁜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쪽 들판에서 남자들이 카드게임을 아주 열심히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큰 주전자가 매달려 있었고 주전자 아래에 모닥불도 없었지만 주전자의 손은 수프가 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근데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불이 없는데 수프가 끓고 있다니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제게도 하나 신기한 게 있답니다. 아킬레스가 씨앗 한 개를 꺼내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가 됐고 과일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죠. 그 마법의 씨앗은 어디서 났지? 그 씨앗을 가진 사람은 마법에 걸린 공주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저 남자야. 우리가 곧 마법을 깨서 공주를 도와준 그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맞아. 반년 동안 잠들게 해버리자. 아킬레스는 이들이 페리스 공주에게 마법을 건 마법사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아킬레스는 말에서 떨어졌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공주의 호위병사들은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는 불행한 사실을 공주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너무 뭔가 불길한데?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공주는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주는 아킬레스가 지나갔던 길로 갔고 아킬레스가 갔던 바로 그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아킬레스는 아주 깊고 깊은 잠에 푹 빠져있는 상태였죠. 공주는 아킬레스를 흔들고 이름을 부르고 꼬집기도 했지만 아킬레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페리스 공주는 결국 남편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자고 있다니! 내가 폭풍을 불게 해서 당신을 알 수 없는 나라에 날아가 버리게 만들겠어요! 공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를 번쩍 안아서 멀리 저 멀리 데리고 가버렸죠. 공주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아킬레스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편 바람은 아킬레스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외딴 섬에 던져버렸습니다. 아킬레스가 눈을 떴을 때는 반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잠에서 깬 아킬레스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아킬레스는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남자의 셋이 싸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악한 마법사의 세 아들이었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 물건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날아다니는 양탄자, 축지장화, 그리고 요술장화예요. 근데 누가 뭘 가져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그만 싸우거라. 너희 셋 다 불만이 없도록 누가 뭘 가질지 내가 공평하게 정해주겠다. 알겠니? 세 아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저기 저 코코넛 나무 보이지? 나뭇잎이 바닥에 다 있는 저 나무 말이야. 네. 일단은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고서 저 코코넛 나무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물건을 갖는 거지.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남은 2개 중 원하는 걸 갖고,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자동으로 남은 1개를 갖는 거야. 어떠니 이해가 돼?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아들은 코코넛 나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미소 지으며 축지장화를 신고 요술 모자를 쓰고 날아다니는 양탄자 위에 올라타서 공주가 있는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날아가다가 한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아킬레스가 들어갔더니 거기엔 노부인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배가 많이 고픈데요. 부디 먹을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기 앉거라. 아킬레스가 자리에 앉았고 노부인이 손을 들어 허공에 대고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식탁이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와, 저 혹시 요정이신가요? 난 뭐든지 될 수 있단다. 말은 그만하고 어서 먹어. 아킬레스는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식탁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부디 하나만 더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킬레스는 지난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아내 페리스 공주를 찾아다니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다니. 부탁드려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부탁드려요. 제발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바람을 불러서 부탁해볼게. 바람은 온 세상을 날아다니니 그대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요정은 집 밖으로 나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람이여. 지금 당장 나에게 불어오라. 그랬더니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세서 요정의 오두막집까지 흔들려 버렸죠. 이제 그만 진정하거라, 바람아. 그리고 아름다운 페리스 공주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다오. 알겠습니다, 요정님. 아름다운 페리스 공주는 지금 새왕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공주의 남편이 사라졌고 화가 난 공주가 저주를 내렸어요.
마법사들의 주문 때문에 남편이 잠에 든 걸 그때는 아예 몰랐었거든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매일 수많은 왕과 왕자들이 페리스 공주를 찾아와서 청혼하고 있어요. 아주 매일마다 말이죠. 그 왕국은 여기서 얼마나 멀지? 걸어서 간다면 30년은 걸릴 거예요. 날아서 가도 10년은 걸릴 거고요. 하지만 이 바람은 3시간이면 공주가 사는 왕국에 갈 수 있답니다. 으스대기는 아니거든요. 힘세고 강한 바람아, 부디 날 공주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일단은 진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성에서 3일 동안 살도록 허락해준다면 데리고 가줄게요. 어서 약속해주세요. 어서요. 물론이지. 원한다면 3주 동안 살아도 된다. 내 약속할게. 그럼 좋아요. 떠날 준비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요. 으스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 알았어.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갑자기 바람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세차게 불었습니다. 아킬레스는 하늘을 날며 산과 바다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에 날아가자 아름다운 공주가 사는 왕국이 눈앞에 보였죠. 바람은 아킬레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있어요, 젊은이. 그리고 난 사실 여기서 3일 동안 지낼 생각이 없어요. 그건 왜지?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정원의 나무는 하나조차 남지 않게 돼요. 난 모든 걸 무너뜨리죠. 난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거든요. 으스대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힘세고 강력한 바람아,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 아킬레스는 요술 모자를 쓰고 드디어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킬레스는 대연회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공주에게 청혼하라고 찾아온 수많은 왕과 왕자들이 앉아 있었죠. 한 사람이 다가와서 다이아몬드로 된 컵을 주려고 하자 아킬레스가 그 컵을 잡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로 그때 공주가 주었던 마법의 씨앗이 아킬레스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치 빠른 페리스 공주는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그이가 왔어. 기분이 좋아진 공주가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수수께끼를 낼게요. 나한테 금열쇠를 열 수 있는 예쁜 장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열쇠를 잃어버렸고 찾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열쇠가 나타난 거예요. 장식함과 열쇠가 뭘 뜻하는지 맞히는 사람과 결혼할게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 그대가 이곳에 있다면 얼른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킬레스는 요술 모자를 벗고 공주의 손을 잡고서 입을 맞추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식함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금열쇠는 바로 나의 충직한 남편이랍니다. 다들 몰랐죠? 그곳에 모인 왕과 왕자들이 실망하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리스 공주와 아킬레스는 서로 꼭 껴안았죠. 정말 미안해요, 내 사랑.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괜찮아요. 바람에게 전부 다 들었어. 난 괜찮아요.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고마워요, 내 사랑. 다시는 그렇게 화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런 외딴 섬에 나를 날려보내서도 안 돼요. 정말 약속해야 돼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페리스 공주는 아킬레스의 부모님을 성으로 초대해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아킬레스는 매우 기뻐했고 공주를 더 사랑하게 됐죠. 페리스 공주는 다시 화를 내지 않았고 아킬레스는 공주에게 몇 가지 마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마법을 사용하기로 했답니다.